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책에 기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자세라고 말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가는 이 길이 캄캄하지만, 기도하면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은 새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 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E.M.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Power Through Prayer 그 책을 썼는데 나한테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그 책을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말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늘 시간만 나면 기도, 차 타고 가면서 기도, 밥해 면서 기도, 설거지해 면서 기도, 아마 늘 기도 생활.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서도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기도의 패턴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 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 김동기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방송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공감을 나누는 이 방송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극동 방송을 통해서도 믿음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으로서는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사님, 그럼 대통령이 제1호 사원이라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 대사들이 다 사원이 되라고 아마 네,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1호 영업사원이라서 예. 경제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게 중요한 활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강조하신 것 요르단 같습니다.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달 됐습니다. 예. 예. 저하고는 요르단하고는 저 많은 인연이 있어요. 네, 네, 여기 요르단 대사가 여기 와 계시면서 네, 자기 공간에 날 와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뭐 나 예, 가서 대사하고 할 얘기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 계실 때에 그 나라 국왕이 왔다 갔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거리가 많지요. 네, 네, 네. 그러고 제가 1985년에 요르단을 갔어요. 네. 요르단 간 거는 63년도에 내가 요르단을 아, 갔어요. 일찍 가셨네. 네. 네, 왜? 성지를 한번 가려고. 네, 그래서 요르단 YMCA에서 버스 타고 성지 가서 돌아보고 저녁에는 요르단에 와서 자고 네. 아만에 와서 자고. 예, 예. 그 후에 요르단 대사가 여기를 와서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 이스라엘만 가고 성지만 가고 네, 네. 자기 나라는 안 오느냐. 자기 나라에도 성지가 여러 군데 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200명을 데리고 예. 갔을 때에 나흘은 요르단, 나흘은 이스라엘. 예.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만약 되면은 이제 대사들이 이스라엘 가는 한국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예. 자기가 체면이 안 쓴다. 예. 그래서 내가 대전, 대구, 부산 데려다니면서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 모시고 이 사람이 지도를 갖다 놓고 예. 여기가 니보산이다. 여기 모세가 여기서 세상 떠났다. 뭐 쭉 여기가 페트라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후부터 요르단을 가기 시작했죠. 예.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현석 대사 계실 때 네, 네. 요르단을 갔는데 그때 이제 생전 안 오는 눈이 와가지고 그날 스케줄이 페트라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네.
그래서 교포들하고 우리 200명 간 사람들하고 호텔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네. 그때 신영석 대사 내외가 오셔서 참석을 하고 미끼로 작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요르단을 갔을 때 예수님 침례받은 요르단 이쪽에 네네. 대부분 저는 침례식을 이스라엘 쪽에서 했어요. 예, 예. 그때 처음 우리 신현석 대사 네 분을 예수님이 침례받은 곳에 가서 받겠다고 예. 거기 갔었어요. 그건 아주 형편없어요. 기념교회는 뭐 요란하게 많이 지어놨는데 예. 침례 주는 장소는 형편없어요. 예, 예. 이제 그 요르단 국왕이 아마 그걸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르단 가보시니까 뭐가 보여요? 한 2개월 동안 좀 뭐 요르단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성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느보산이라든가 모세가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를 안타까워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느보산도 있고 우리 구약성에서 뭐 많이 읽던 아르논 골짜기라든가 롯의 동굴,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나오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던 침례터라든가 이 데가볼리 지역,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뭐 데가볼리 지역, 이런, 그다음에 또 침례 요한이 참수당했던 무카비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적을 보면서 그냥 상상으로만 이제 성경을 읽었었는데 실제 지역을 보니까 현장감도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이제 좀 장엄한 느낌도 주고 경외감이랄까 그런 느낌도 주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종교는 거기가 예. 90%가 90%가 무슬림이고요. 네. 기독교 인구가 한 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심하진 않죠. 이 선교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자기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 활동 예배하는 것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워낙, 제가 그때 갔을 때 임금님을 아련했을 때 저더러 자투리 캠프 좀 한번 가봐라. 예, 예. 그때 이제 페트라를 못 가니까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눈이 어느 정도 녹았을 때 뭐 눈이 금방 녹아요. 자투리 캠프를 갔는데 그때 한 7만 명인데 네. 난민이 지금은 한 10만 명 된다는데 8만 2천 명 있습니다. 예, 6.25 동란 때 생각이 생생하더라고. 어린애들 쫓아다니고 뭐 나더러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그때 거기 책임자가 이제 요르단 사람인데 여기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뭐 담요 뭐 그런 걸 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컨테이너 하우스를 좀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와서 극동방송에 1시간 방송을 하고 400채 모금을 해서 보냈어요. 네. 신원석 대사한테. 예, 예. 그분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400채를 갖다 놓고 태극기를 내가 다 달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다음에 성경 최태훈 회장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나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극동방송 좋은 일 한다고 자기가 1000채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신현석 대사하고 300채, 400채, 300채 나누어서 몇 달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외무장관 윤세용 씨가 나더러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아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해준 것 같아요. 좀 600채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보니까 유엔에서 준 천막은 잠을 잘 수가 없고 땅이 질척질척해서 예, 예. 그래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참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자타리 캠프에 직접 가서 예, 방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부임할 때 네. 목사님 뵙고 이제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자타리 캠프에 우리가 기부한 그 사람들은 카라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간이 주택을 참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네. 좀 돌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가봤습니다. 실제로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지원한 거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모금을 통해서 한 거 우리 기업이 지원해 준 거 하고 그게 1,400채고 우리 정부가 한 게 600채에서 총 200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 자타리 캠프에 82,000명이 있고 26,000채가 있는데 네. 그 2,000채는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코리안 빌리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 간이 주택 수명이 보통 한 7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10년 지났거든요. 13년에 지원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명이 이미 다 한 상태라 가지고 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겉면에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하고 극동방송 FBC라는 FBC, 예. 그게 딱 편말이 있는데 그 편말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낡아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B자가 안 보이기도 하고 제가 부식도 그런 많이 되고 상태고 해서. 그다음에 이게 얇은 철판에다가 플라이우드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도 새고 곰팡이도 슬고 이래가지고 창문이 틀어져가지고 겨울에는 또 그 사람들이 좀 추위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네. 비가 새니까 누전의 위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바닥이 꺼져갖고 새로 사람들이 전기는 거기 공급이 됩니까? 전기는 공급이 됩니다. 거기에 저 태양열 발전소를 해서 그래서 전기는 하루 한 12시간 정도 공급이 된다고 그 합니다. 시리아가 언제 정상이 될 것 같아요, 대사님 생각? 그거는 최근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관계 회복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리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뭐 전문가들이 하여간 일반적인 의견은 그걸로 시리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그러고 난민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가보고 싶죠? 돌아가보고 싶죠?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요르단은 좀 비가 적게 오고 좀 농사 짓기도 좀 어려운 땅인데 거기 비해서 시리아는 굉장히 좀 옥토고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옛날에 요르단 사람들이 시리아로 넘어가서 농산물을 사고 그랬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돌아가고는 싶은데 지금 아직도 뭐 전투는 지금 수강 상태입니다만은 그 반목 그 갈등 경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면은 예. 한 채당 1,300만 원이 가요. 예, 예. 거기는 그냥 3,300불이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느낀 게 그냥 한 달 살다 시리아로 가면 그것도 다 낭비가 되는데 네. 저게 장기적으로 이제 그 동안에 그래도 10년 동안 보금자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저걸 어떻게 다시 교체를 지어주나요?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래 있을 건데 뭐 제일 바람직하기는 교체를 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고 거기는 이제 관리를 유엔 난민 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정부하고 예, 같이 맞아요. 협동해서 하고 있는데 뭐 급하면 일단은 좀 수리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수리 수요에 대해서도 한 4%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 전기, 수도, 교육, 보건 이런 걸 다 대줘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겁니다. 예. 저 할 수만 있으면 교체를 해주면 좋은데. 예. 그러면 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돈을 좀 보내면? 수리가 뭐 급한 대로 이제 좀 새는 거. 새는 거라든가 뭐 바닥이 꺼졌다든가 이런 거는 급한 대로 일단 수리라도 하는 거는 하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교체가 안 된다면. 그럼 대사님한테 그런 것까지 시키면 어렵잖아. 아유 저는 예. 아니 이제 저희는 고위가나 어디 통해서 예. 돈을 보내놓으면 네네. 저는 그때 신현석 대사님하고 예,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 유엔 난민 기구에서 네. 받아갖고
합니다. 근데 돈이 남았어 그때. 아 그렇습니다. 우리 저 후임 대사가 어떻게 했으면 아예 대사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현석 대사가 축구장을 만들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돈이 남았어. 예, 예. 후임 대사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아예 알아서 하시라고 난 못. 유엔에다 줬어. 유엔 거기.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왕이 네. 이제 침례에 거기 아마 다시 선언될 것 같은데 예, 예. 한번 저한테 임금께서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이 편지가 왔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뭐 그 고문들 회의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못 갔죠. 사실 저거 하려면은 미국 남침례교 총회 가서 호소를 하면은 네. 잘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한 권한을 나한테 줬으면 좋은데 네. 거기서는 그러한 뭐 저기는 안 하고 뭐 예산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고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봐 주시면은 제가 네, 남침역에 총회를 가서 예, 예. 거기서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네. 보내고 제가 침례토도 이제 가봤습니다. 예. 봤는데 침례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슨 그 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내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는 세계유산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잘 허가를 안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디벨롭먼트 플랜 개발 계획은 그 등재된 지역 뒤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여러 종교간 화합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네네. 남침역에다가 호소를 하려면은 네, 우선 탈의장이 있어야 돼. 그러십시오. 예, 이제 옷을 벗고 가운을 입고 그건 저쪽엔 잘 됐어요. 이스라엘 쪽에는 네네. 잘 됐어요. 예. 거기서 다 가운을 주고 네네. 돈 얼마 주면은 예, 그래서 옷 탈의장이 있고 가운 입고 들어가서 침례 받고 물이 줄줄 흐르니까 가서 벗어놓고 도로 그거 주고 자기네들 옷 입고 나오거든요. 네네. 여기서 적어도 그러한 장소가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시설이 있어요. 사월 시설하고 화장실 시설이 있어서 그럼 이제 거기서 뒤에서 이제 가는 길을 만들어서 그 철판을 해놨는데 신현석 대사 사모를 내가 떠내보낼 뻔했죠. 이게 고정돼 있질 않아가지고 예. 그 철판이 있더라고 밑에 네네. 이게 쑥 들어가서 물이 저기가 되면은 흡수려 내려가기가 쉽더라고. 그거를 고정을 해서 네네. 탄탄하게 예. 그럼 거기서 얼마든지 침례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실 그 강 흐르는 물에다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 거기다 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네네. 수돗물을 넣어서 거기서 하는 것도 나은데 이게 완전히 흙탕물이요.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아주 깨끗한 물로 해요. 예. 고기가 와서 내 여기를 물더라고. 조그만 피라미드들이 와서 예. 저 이스라엘 쪽에. 예, 그래서 저도 봤는데 이스라엘 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예. 사람들이 침례도 베푸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사람들 다 거기서 쪽은 예수님이 예, 침례받은 줄 알아. 근데 진짜는 요르단 쪽인데. 예, 요단강 건너서 예. 베다니 쪽에 예. 가셨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셔서 예, 저한테 거기 관리자들하고 제가 오늘 그 사무총장한테 받은 편지 사본을 드릴게요. 네네. 임금님한테서 받은 것도 예, 드릴게요. 예, 예. 한번 해서 제가 거기 이제 애드바이서로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했으니까 내가 도와줄 일이 뭔가 그건 역시 미국 침례교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세계 침례교 총회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메모리어 거기도 짓때 사실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강 있는 데다가 침례 받을 수 있는 데를 잘 만들어 준다고 하는 조건이면 돈을 내지 네네.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만 한다면 돈 안 내죠. 예. 그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가서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되든 안 되든. 예. 임금님이 계획이 있다고 아, 그 뒤쪽 말씀이시죠. 개발 네. 네네. 어딘지 난 모르겠어. 예, 예.
예수님 침례받은 그곳을 개발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거기 침례교니까 침례교인들이 루터 교회도 지어놨고 예, 예. 뭐 천주교회도 지어놨고 기념관을 지어놨어. 예. 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아직 그런 걸 안 지어놨더라고. 예. 예. 그래서 세계 침례교하고 남침례교하고 합쳐서 거기다가 왕이 지금 계획하는 데에 참여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요단강 내에 그건 돈을 얼마 안 들여도요. 예. 그냥 여기서 옷 갈아입고 여긴 그걸 계획한 데서 하면 옷 갈아입고 길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운 입고 가서 침례받고 다시 그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가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가지고. 예. 거기 저 침례터에 가면 요단강도 있지만 예. 그 예전에는 그 이제 고대 교회 그 뒤편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침례를 했던 그런 장소 터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예. 그걸 현대화하면은 그런 침례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개발을 임금이 하는 그 개발 계획에 예. 세계 침례교가 들어가서 네네. 돈도 내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네들 유산도 좀 갖다 놓고 예, 예. 예. 개발 난- 계획은 한 1억 불 정도 예.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종 종교 단체나 여러 나라로부터 기부를 좀 받겠다 그런 계획을 그렇죠. 갖고 있더라고요. 예. 요르단 정부에서 하여간 여러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파가 하여간 그 세례터에 침례터에 그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정부의 입장도 맞기 때문에 제가 저 네. 대사로서 그런 저 종교 간의 화합, 관용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렇죠. 저 요르단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도 그 협의할 수 있는 좋은 뭐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성지를 가고 요르단을 가고 예를 들어 그쪽에 방문하실 때에 꼭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제 신앙 관계를 기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쪽에 한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정치는 정치대로 하시면서 신앙, 개인 신앙으로 아 여기가 예수님 태어난 곳이고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가 그런 일반 상식은 좀 가지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저 요르단 국왕도 한국을 5차례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제가 신임장을 제정할 때도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꼭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요르단에 왜 애정이 많은 거 하니 침례교 세계 실행위원을 요르단에서 했어요. 아만에서. 아 예. 그때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에 6.29 선언할 때에 제가 한국에 유치를 했는데 침례교 세계 대회를 네. 다 반대요. 예. 소요가 뭐 너무 뉴스에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박동순 대사님 오시라고 그랬어. 예. 예. 한번 한국 90년대 내가 유치를 하는데 그때 가면 정권도 다 베끼고 조용할 거다. 한 15분 와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표단 한 20명을 저더러 데리고 가서 차를 마시러 공간에 가서 차도 마시고 꼭 한국에 가라고 알겠습니다. 박 대사께서 해서 그 이제 성공적으로 그때 다 반대했는데 비울빈 대표가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 돌아가지고 거기서 90년대 침례교 세계 대회를 서울서 하는 거로. 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대회를 치렀어요. 요르단이 하여간 저기 이슬람교가 7세기 등장하기 이전에는 비잔틴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 요르단 전국에 그 당시에 비잔틴 문화권의 교회 터들이 또 실제 교회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터 바닥에 아주 선명한 그 모자이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요즘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곳은 가보니까 굉장히 크게 모자이크가 발굴이 됐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조를 못하니까 그냥 다시 흙으로 덮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뿌리는 있는 곳입니다. 네. 기독교에. 예. 많아요 거기. 네. 그러면 거기 계신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이스라엘도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중동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 대사가 관할 합니다만은 아니 예. 예루살렘 3분의 1이 그 종교적으로도 요르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지 관할권을 이 요르단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 참 신기하죠. 가서 대해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정치적으로 예. 중동을 잡으려면은 요르단 잡아야 돼요. 그래도 친미 국가라서요. 예. 아주 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전혀 뭐 다른 좀 강경한 무슬림 국가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님 신앙생활은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예. 79년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뭐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뭐 당시는 저기 집에서 저 혼자 다녔기 때문에 저기 극동 방송을 자유롭게 듣지는 못하고 가끔 입을 뒤집어 쓰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하고요. 또 그 듣고 용기를 얻고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예. 그런데 대사님께서 이제 여러 군데 뭐 다니셨겠지만은 그 대사 하시면서 뭐 참 좋았던 점도 있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대사하면 화려한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도 않죠. 이미지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 무슨 만찬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게 편하게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사들은 물론 그걸 즐겨야 하지만 만찬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만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좀 즐겁게 해줘야 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아주 좀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찬하는 거야 뭐 재밌고 그러겠지만 이건 참 낯선 사람들하고 만찬을 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그런 만찬할 때 예. 제일 고생하는 건 사모님들이죠. 예, 근데 뭐 요즘은 부인들이 이제 만찬 준비를 주도하긴 하지만 요리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더 많이 합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돌아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다면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를 특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 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총영사 근무할 때는 거기는 미국 사회가 워낙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개념과 어떤 성경 언어로 소통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좋았었고요. 유럽에서는 불가리아, 벨기에, 프랑스에 있었는데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종교, 벨기에는 북부는 개신교, 아니, 남부는 가톨릭. 벨기에 대사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 1등 세관을 있었습니다. 대사관 저 최고로 좋더라. 제가 제가 거기서 며칠 밤 잡았어요. 예, 나무가 모양 숲이 굉장히 예. 대지가 크고 그렇죠. 아주 건물 뭐- 자체는 낡아가지고요.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그렇게 해서 좀 그래서 이제 완찬하기는 그때 불편한데. 렘브란 저기를 한다고 대사 사모가 예. 날 데리고 미술관에 가서 렘브란 작품들을 보여주시더라고. 예. 근데 그 대사 관저가 숲이 너무 좋더라고. 숲이 좋습니다. 저 제네바 대사 공간도 좋고. 예. 예. 저 신세 많이 졌어요. 이제 이렇게 교찬 기도회 하고 나면 우리 한번 와라 그러다가. 근데 뭐 집회하고 연결해서 가면 몰라도 네네. 그냥 대사 만나 뵈러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뭐 요르단은 한번 가게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신구교들 간의 갈등 지역이라든가 그 종교 간의 갈등이
초래하는 어떤 희생 이런 것들. 그 주철기 대사께서 거기 계셨을 때 또 예. 가서 밥도 얻어 먹고 그냥 먼저 독실한 믿는 분이기 그러십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해외 가게 되면은 참 대사님들도 뵙고 또 교회 나오는 대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 외교부에 뭐 저 믿음을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또 혹시 교회 안 나가시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집회로 이제 제가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일부러 또 시간 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프리카 같은데 고생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죠. 아프리카는 워낙 풍토병이라든가 말라리아 같은 이제 병 때문에 나이지리아를 고생을 많이 갔는데 하죠. 예. 고기 우리나라 푸주칸처럼 파리가 막 올려오는데 거기서 고기 사다가 요리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아프리카도 요즘 자원 개발 때문에 거기에 광물이 무지 많으니까 중국이 휩쓸어 갔는데 요즘 미국도 그 경쟁에 뛰어든다고 그러고 아프리카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대사님 마지막으로 또 계획 비전들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대사니까 이건 요르단하고 네. 관계를 굉장히 좀 넓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그 자타리 캠프에 외인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옛날에는 아주 그냥 통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통제가 돼 있어 갖고요. 그 유엔 난민 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저도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서 난민 적에서 나와 있더라고 유엔에서. 예. 그 NGO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사람이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NGO 한 20분이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그때 극동방송에서 예전에 기부해 주신 그 태권도 도복 용구 이런 게 있습니다. 한 14,000불어치를 기부를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그 체육관에 가보니까 요르단 사람들 한 1,000명이 등록을 돼 있다고 그러고요. 태권도장이요. 예, 아주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하는데 거기는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불량배가 하나 있었는데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상당히 사람이 달라졌다. 근데 네. 제가 볼 수 있는 것 좋았던 것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뭐 규율도 배우지만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저희도 앞으로 아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마 성지 순례를 하면서 네네. 여러 나라를 들릴 것 같아요. 예. 하나의 우리 이제 교육 저기로서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뭐 성지도 못 가보고 요르단도 못 가보고 그래서 아마 대사님 계신 동안에 우리 팀들이 한번 가서 대사님도 뵙고 자타리 캠프도 가보고 그때 갈 때에 예를 들어 뭐 수리할 수 있는 요금도 좀 갖고 가고 네네. 거기다 갖다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해볼게요. 제가 잘 모시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거기 저 총무 하나 주시면 돼요. 네. 예. 네. 제가 이제 자꾸 저 요르단 대사도 그러고 네. 이스라엘 대사도 그러고 네. VIP들 지금 뭐 저희 아는 목사님들이 60명, 50명씩 데리고 가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가서 관광 저기만 투어하지 말고 정말 그 정부에 뭐가 필요한가 또 좀 힘들더라도 자타리 캠프 같은 데도 가서 보고 우리는 6.25 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좀 해서 한국의 위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고 뭐 소정의 선물이라도 내가 해외 여행해 보지만은 맨날 비누도 떨어지고 샴푸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의약품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약회사에서 오프 더 카운터 뭐 비타민 뭐 감기약 뭐 소화제 뭐 이런 게 컨테이너로
보내드리면은 예를 들어 네네. 그걸 거기다 나눠주면 돼요. 자타리 캠프에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그런 약 중에서는 뭐 타이레놀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각 제약회사에서 이런 단체에다 보내서 컨테이너로 보내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자타리 캠프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 하여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유엔 난민기구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예. 그쪽에 그 사람들이 수요가 어떤지 그 단체에서 그냥 컨테이너까지 해서 수송료까지 보내서 거기다 떨어뜨리면 예. 대사님하고 코이카하고 난민하고 해가지고 뭐 필요한 거 거기 뭐 그런 사람들은 소화제라도 감기약이라도 또 비타민이라도 안약이라도 뭐 그런 게 많아요. 예. 한번 제가 잘 알아요. 미국 제약회사에 그거 하는 사람이. 네네. 그래서 컨테이너 거긴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가 수송료를 내야 돼. 또 엄청 많아요 그게. 자기네들이 수송까지 요르단 어디까지 포트에다 떨어뜨리고 이제 거기서 난민 저기에서 갔다가 분류해서 이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뭐. 아마 한국 위상을 높일 거예요 제가. 네.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으시고요. 제가 이간 말씀 주시는 대로 중개자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자녀들이 같이 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그냥 내외부만. 예, 자녀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집사람하고만 있습니다. 미국 어디? 미국 아틀란타하고 보스턴 근처에 우스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아틀란타는 어디 학교 댕겨요? 아틀란타는 아들이 지금 거기서 뭐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혁 신학 공부를. 그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여기 바쁘실 텐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려요. 아이고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김동기 대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